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외고 31기 프랑스어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서예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35기 합격 발표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35기 독일어과로 이번에 입학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이렇게 합격 당일에 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는 거들떠도 안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내용을 들으시느라 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으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인의 집중력은 20분이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지만 이제 저의 발표도 좀 무거운 내용이라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5기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릴 입시에 관련돼서 저는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게 설명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들과 좀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얻어갈 걸 좀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연세대 2개, 그리고 고려대 2개, 성균관대까지 6개 수시 카드를 전부 합격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명덕외고 32기, 33기, 34기 후배들을 수시 컨설팅을 아주 많이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하나급을 넘을 정도로 학생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생기부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수많은 학생들, 모든 등급대 학생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겪게 될 어떤 수많은 등급대 고민들이 벌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치동의 컨설팅 팀에서 대학생 컨설턴트 스카이 전담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기부 관련돼서 또는 수시 입시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5등급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잘은 모르겠고 아직 입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5등급제가 말하는 건 저는 수능 최저랑 세특비 중에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수시 특히 학종이라는 것은 숫자와 글자를 전부 조화롭게 보는 전형이거든요. 어느 하나도 경시하지 않는데 물론 학교마다 그 선호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런데 5등급제라는 거는 숫자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1, 2등급을 합쳐서 1등급이 되기 때문에 2등급에 가까운 1등급이랑 1.0에 가까운 1등급이 다 같은 등급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을 받고 3등급이면 되게 좌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4등급에 가까운 상등급일 수도 있고 6등급에 가까운 3등급일 수도 있고 또 대학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이번 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대학이 변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학종에 들어가 있는 수능 최저가 많이 약한 편인데 그 최저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세특 비중이나 면적 비중을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겨울방학에 해야 되는 것 전부 다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도 고3 때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4합8 최저만 맞추면 되는 수시 전형 카드를 썼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겪을 입시는 이게 약간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입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막 수능 최저를 준비하다가 되고 이런 입시도 아닌 것 같고 또 수능도 워낙에 문제들이 고이고 고이다 보니까 약간 기출식으로 내지 않는 경향이 이번 수능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고 이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학교를 여기서 좀 까는 얘기를 해보면 명덕이 수능을 정말 안 챙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직접 수능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명덕 선생님들이 우리는 뭐 수능도 이렇게 해줍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학교 특성상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계셔도 수시를 기반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수능 기반으로 내면 또 수시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또 손해인 거죠. 왜냐면 난 열심히 암기를 해갔는데 수능식으로 문제를 내면 또 그것도 불공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세특에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약간 가고 싶은 과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명덕이 그 자소서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해 두셨을 텐데 사실 고1 때 그걸 지망했던 과랑 고3 때 졸업해서 진학하는 과가 아예 다른 경우가 제 생각에 열의 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경계열, 정치외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지망을 하셔도 결국에는 그것과 다른 과로 일지망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특을 학과 기반으로 맞추지 말고 학생 기반으로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세특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다 보면 이 학생이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는 세특이 있고 그냥 이 학과 가고 싶으면 이런 주제가 요즘 유행하니까 쓰는 세특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구분을 하시고 내가 정말로 흥미있는 것에만 따라가시다 보면은 3학년이 됐을 때 돌아보면서 큰 줄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줄기들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학과 진학할 때 3학년 1학기 세특에 되어서 그때 뭐 불문과로 이걸 뻗어간다거나 정치과로 뻗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뭔가 나는 상경 계열에 가서 어떤 진로를 가질 거야. 이걸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책이 흥미로운지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세특을 꾸려가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 준 자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이 그림. 그래서 저희 학교가 32기까지 지금 입결이 나왔잖아요. 그러한 전반적인 추세로 제가 봤을 때는 9등급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1등급에서 2등급 후반, 3등급 때 초반까지가 거의 스카이 학과를 가고 그 다음에 2등급 때 초반까지가 스카이 학과를 뭘 갈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급 때 후반이나 3등급 때 극초반은 이제 학과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윗학생이 쓰지 못하게 다른 과로 진학하도록 학교가 조정을 하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3학년 때. 그래서 거기까지는 스카이를 가는 것 같고 고려대 전형 혹시 알고 계신 분 지금은 많이 없으실 텐데 학업우수 전형이 4합8 최저가 있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은 좀 생기부보다는 최저 맞추는 학생들을 더 많이 뽑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도 많이 돌고요. 그래서 고대 하구 전형까지는 4등급 때 초반, 극초반까지는 붙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도 일반 전형, 그러니까 활동우수 전형이 아니라 UD라고 해서 국제형 전형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영어 면접을 보고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전형에서도 3등급 때 후반에서 붙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성한 학과에서 가고 싶은 학과 가는 거는 4등급 때 초반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4등급 때 중반 때부터는 이제 각자 가고 싶은 학교,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의 학교를 학종으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때부터 논술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이 유용한 이유는 일단 이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좀 외고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중앙대랑 이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3합 6이라서 거의 이제 논술 전형 쓰는 친구들이 많이 맞추지 못하는 최저를 걸어서 최저 맞춰서 대학 가는 그런 유형으로 논술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4등급 때 후반부터는 좀 논술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뀐 등급제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2.0에서 컷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과목 평균 2등급을 일단은 목표를 하고 이상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시 대비를 병행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수가 높은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과목이 수학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내신 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학생분들을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좀 기숙사 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생활 팁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세특에 좀 다양한 주제를 미리 뿌려둬라. 그래야 3학년 때 가서 전혀 다른 학과를 진학을 하게 됐을 때 당황스러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겁을 좀 많이 먹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였다면 이 자리에서 겁을 좀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1학년 때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움이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발이나 세문축이나 이렇게 입학하기 전에 그려왔던 그런 학교 생활을 1학년 때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리뉴 학원이랑 뉴스카이 학원에 이제 고등학교 때 재학을 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리뉴 학원에서 있었던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연쌤에게 영어 내신을 배웠고요. 제가 지연쌤을 생각했을 때는 내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주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1학년보다도 3학년 때 가면은 지문 수가 엄청 많아져서 거의 200지문이 넘어가는 모의고사, 수특지문, 수원지문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정말 좀 막막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이 다 있고 그거를 차근차근 따라가기만 하고 복습만 하면 내신이 좀 책임져지는 그러한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이랑 교재, 그 다음에 클리닉으로 나눠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험 범위를 지문 자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출제 포인트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 나올 게 이거다. 그래서 지문을 좀 다 같은 해상도로 보시지 마시고 여기 찝어주신 부분에서만 높은 해상도로 보시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연쌤이 좀 체계적으로 짚어주셔서 제가 수월하게 많은 시험 범위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일단 학습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외우는 과정에서 빈칸 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빈칸 문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제공해 주는 학원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꼼꼼하게 채우시면서 지문 암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암기가 다 된 다음에 암기의 확인 용도로 뒤에 있는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클리닉을 풀어주시면 확실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장점은 클리닉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연쌤이랑 이제 클리닉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남아서 지연쌤을 꼭 만나서 그걸 통과하고 집에 가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불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아까 문자 학부모님한테 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계속 미통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지연쌤을 얼굴을 대면을 하고 언제까지 꼭 찍어서 보내겠다 이런 약속 때문에 제가 공부를 밀리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닉 자료가 명덕의 문법 문제가 출제되는 원리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다 훑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클리닉에서 틀린 부분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가는 것도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한 4등급, 3등급 이렇게 9등급제에서 맞다가 전교 1등까지 해볼 수 있었고요. 명동 영어는 효율성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보다도 여러분들 공부법에 참고하라고 가져와 봤는데 전체를 3, 4회독 암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학생한테도 제가 불어과외나 이런 수학과외 하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암기는 3시간 이렇게 깊숙하게 파고드는 것보다 1시간짜리 여러 번 겹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겹을 쭉 쌓고 물론 이게 정규 수업 시간에 1주차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암기를 재벌을 하고 문제를 통해서 3번째 이렇게 계속 쌓아나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뉴스카이인데요. 저는 뉴스카이를 정말 3년을 꽉꽉 채워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고1 때 첫 내신부터 시작을 해서 고3 때 마지막 수능까지 뉴스카이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아까 겨울방학에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또 수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4점인가? 192등이야 그런 충격적인 점수를 1학년 1학기 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등급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1등급을 찍었는데 이때 전교 2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저와 마찬가지로 수학을 못해서 명덕을 왔다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절대 나는 수학은 말고 다른 과목으로 내신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을 꼭 끝까지 잡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카이 학원은 등급이 아니라 학생을 봐주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뉴스카이 선생님들이 숫자가 아니라 저 자체를 봐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절대 학생들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뉴스카이에서는 선생님이 3분으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담생이 1명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조교분들이 질문을 받거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의 운영을 제 친구들이 다녔던 경험을 들어보면은 거의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4, 5등급 대 학생들이 사실 좀 외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뉴스카이는 상위권 반학생 전담 선생님이 있고 4, 5등급 친구들이 2등급으로 올려주는 선생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각자 등급에 맞게 모든 등급을 책임진다라는 학원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1대1로 질의응답을 한다는 점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사실 이걸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귀찮으셨을 텐데도 수업 몇 시간에 계속 몇 시간이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걸 대답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까지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수시에 집중을 해서 많이 여기저기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탁월한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랑 방학이랑 그 다음에 수능까지로 나누어서 뉴스카이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방학 때는 부교재를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없는 기수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러면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 있었던 부교재를 선정해서 돌립니다. 왜냐하면 쌤들이 부교재를 선정은 안 해도 결국 그걸로 출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기권 학생들은 사실 다른 시중교재 유명한 거 보는 것보다는 부교재를 여러 번 회독하는 게 수학 점수 한 9등급제 기준 3등급까지 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집중된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기 중에는 학생 성적에 맞춰서 상위권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등급대에 맞춰 선생님들이 1대1로 전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성적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시고 제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수학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쓰신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은 저희 쌤 중에 이 선생님이
보수받지 않으시고 그냥 1시간씩 수업을 더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너무 이제 진도가 밀려서. 그런 거에서 저는 열정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선생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그것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성적을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고3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많은 명덕 내신 수학 학원이 고3반이 개설이 안 돼요. 그거를 지금은 아직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고3 때 가서는 학생들이 수능 학원을 다니려고 다 학생들이 쫙 빠져서 수강 인원이 없어가지고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뉴스카이는 고3반까지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간 명덕 수학 내신 학원들이 조금 다 제 친구들이 다녔던 친구들이 문제점이라고 뽑는 것은 내신을 위한 단기 개념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그때 벼락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수능과 직결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시험 한 번 치기 위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고3이 됐는데 학원의 반은 개설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신용 지식으로 끝이 났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반수나 재수를 하게 되는 상황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신 학원도 수능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학원을 고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뉴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다음에 3모 이후, 9모 이후, 6모 이후 실전 시간, 이때 다 각각에 맞는 교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특수원 당연히 돌리고요. 기출도 2-3번 정도 돌리고 EBS 파이널 모고랑 시중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엔제까지 다 돌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수시, 특히 면접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능 자체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다 유능하신데, 특히 수능 수학에 기반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뉴스카이에서 내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능에 가서 수능 개념을 이미 체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수능 수학 개념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는 학원이 많지 않구나라는 거를 다시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학을 못하고 싫어하는 학생이었는데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되어서 올해는 또 수능 수학과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제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로 좀 빨간색 배경으로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명덕이 사실 학원비도 그렇고 학비도 그렇고 굉장히 비싼 교육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여러분들도 좀 내가 이런 돈을 써도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죄책감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냥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에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죄책감 느끼지도 마시고 감사하되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입시랑 관련 없이, 성적 내는 거랑 관련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밥 먹는 것도 무슨 맛인지 못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해보고 성인이 되는 것이랑 안 해보고 성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비싼 명덕, 그 다음에 아주 힘든 교육인 명덕에 들여온 이상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즐기시고 다만 최선을 다해 몰입을 하시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